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다른 곳이 더 망가져서 돌아온다면 황당하겠죠. 부산의 한 정비업소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워놨습니다. 이 업소를 추천한 차 수리 중개 앱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비업체에 승용차 수리를 맡겼던 A씨. 차량을 찾아왔는데 앞범퍼에 난데없는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정비 당시 2시간 분량만 쏙 삭제돼 있었습니다. 수리 전에 제가 의뢰했던 그 상처 부위 말고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차를 맡겼는데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까 제가 의뢰했던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수리를 서비스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복원 프로그램으로 되살려낸 영상엔 A씨의 차가 다른 대형 정비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질주하다 오른편 튀어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벗어나는가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방지턱을 넘다 차체가 땅에 닿을 듯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비업체 관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복원했더니 수리 중에 제 차 자동차 사고가 나고 사고 난 자동차 뺑소니가 있었고 그리고 임의로 그쪽을 수리하는 그런 동영상이 다 남겨져 있더라고요. 정비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고 A씨가 항의한 뒤에야 수리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A씨가 수리업체를 찾기 위해 이용한 한 중개 애플리케이션. A씨에게 2차례 전화까지 걸어가며 해당 정비소를 적극 추천했지만 둘 사이 문제가 생기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버린 겁니다. 피해를 다 복구하시라라고 업체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 이 정도는 되게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지난 6월 이후 한 달 넘도록 보상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보상 범위가 불분명해 이용자만 골탕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V형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서로 간섭을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새 활주로 건설에 무려 7조 원을 투입하고도 활주로를 하나 더 건설해서 운항 횟수가 2배가 아닌 고작 38% 증가에 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황대실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V형 활주로. 2,800m급의 소형기 전용 보조 활주로입니다. 국내에는 서울공항이 이런 형태입니다. 역시 중소형기 전용 보조 활주로입니다. V형 활주로는 활주로 끝 교차점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가 2개지만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반쪽 활주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교차점 방향으로 이륙할 경우 착륙 비행기의 복행 가능성 때문에 충돌을 회피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공항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활주로를 하나 놓는다고 해도 북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활주로는 못 쓰는 활주로가 돼버리잖아요. 주로 남풍성의 바람이 불었을 때만 사용하는 반쪽짜리 활주로가 될 것이고 김해공항 확장안의 V형 활주로 역시 보조 활주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초 3,800만 명의 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국토교통부도 슬그머니 이 숫자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8천 회인 연간 운항 횟수를 25만 회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가 최근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공군의 운항 횟수 증가분과 이착륙 분리간격 등을 어긴 것으로 실제로는 16만 3천 회, 지금보다 38%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작 38% 늘어나는데 국토부는 이걸 신공항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른바 김해 신공항의 실체는 보조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하는 수준이지만 여기에 7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새벽부터 부산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주로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이나 돼서야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로 강한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100에서 200mm로 많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한 더위가 온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1도에서 2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5도, 양산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유난히도 장마가 짧았던 터라 올해 장마는 더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비는 잠시 그치겠지만 월요일에 금세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김해 신공항 최종 수정안대로 활주로를 신설하면 비행기가 승악산과 충돌할 위험이 높다는 머릿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국토부의 신설 활주로 200m 시단 이설안은 착륙할 때 활주로 길이가 3,200m에서 3,000m로 짧아져 승악산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공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이 확인되면 바로 폐기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교들이 2학기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절충안을 내놓은 걸로 분석되는데요. 부경대와 동의대, 인제대와 부산대 등 지역 내 여러 대학들이 혼합형 수업 형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와 해수부가 중구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한 차례 반발이 있었는데 관할구청에도 알리지 않고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호텔 앞 도로. 외국인들이 차례로 검정색 승합차에 오릅니다. 최근 감천항으로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부산항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 선원들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도록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 숙소를 지난 16일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선원들의 자가 격리 시설로 지정한 겁니다. 이 숙소에선 외국인 선원 2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인데요. 일반인들의 숙박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원래 이곳이 아닌 송도 해수욕장 앞 다른 호텔을 자가 격리 시설로 지정하려 했지만 주변 상인들이 철야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맞섰고 부산시와 협의 후 이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중구 내 부산시 자가격리자 임시 거주시설이 있는 데다 추가로 자가격리 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지금 저렇게 반대가 심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올 때, 그럼 우리는 전혀 제껴놓고 이제 업체하고만 해서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거는 완전 기만 행위 아닙니까? 해수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대책 없이 수가도 나와서 대하는 것이 맞느냐. 네. 저희가 우선 들어가서 격리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다가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 중구청도 해수부와 부산시에 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어서 이 시설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유통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든 지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롯데마트 금정점의 폐점이 결정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조정도 시작됐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속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제 같은 거는 온라인을 많이 사고요. 아니면은 이제 채소나 과일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온라인으로 90%를 많이 이용하고 10%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넉 달 동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40%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 매출 증가는 10%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부산에선 지난해 처음 도입한 새벽 배송 서비스는 1년 만에 주문 건수와 매출 모두 4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당시만 해도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인식이 부족해서 고객님들이 주문이 저조했으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주문이 많이 증가하고 고객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롯데쇼핑은 적자가 누적되어 온 롯데마트 금정점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롯데쇼핑이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 200여 곳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지 5달 만입니다. 롯데 측은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 재편에 따라 롯데마트 금정점이 8월 말 폐점을 하게 됐고 구조조정 없이 약 200여 명의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인근 점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정점은 건설사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롯데 측은 금정점 외 부산 매장의 철수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부터 오프라인 매장 철수까지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상임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허 회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회장 선거로 인해 지역 경제계가 내홍을 겪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는 부울경 신공항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허용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이모저모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세민 기자입니다. 6월 부산 고용 동향에서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6월 부산의 3대 고용지표 모두 1년 전보다 악화된 가운데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26만 명, 11.3%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일치 휴직자는 4만 8천 명으로 1년 전 2만 4천 명보다 96% 늘었고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지난해보다 12만 명 줄어 일자리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울경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신공항 조속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 상위 회장은 오늘 부산 상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확장안 반대와 부울경 신공항 조속건설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신공항 입지 선정 단계로 넘어간 지난 2008년 이후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울경 상위가 공식적으로 공항 관련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최근 XM3 차종 문제로 울고 웃고 있습니다. 신차 XM3가 칠레로 해외 첫 수출길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한 지 열흘이 채 안 돼 최근에는 제작 결함 문제로 XM3 TCE260 모델이 리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닛산 로그 생산 중단과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XM3 출시로 내수 판매에서는 호조를 보여왔던 상황이어서 르노 삼성차로서는 이번 리콜 조치가 더욱 아쉬운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래구청 간부 공무원 5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53살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 토목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로부터 모 업체 펌프가 납품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재무과에 요청해 해당 업체와 5억 원대의 물품 구매 수의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SK 와이번스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7대8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7대6으로 앞선 9회 말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김원중이 SK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에게 역전 끝내기 투런포를 허용하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에드리안 샘슨이 경기 초반 호투를 펼쳤지만 4회 말 투구 도중 부상으로 강판됐고 이후 난타전에 이어진 끝에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올 시즌 FA컵 8강 맞상대가 전북 현대로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FA컵 8강 대진 추첨을 진행한 결과 부산 아이파크는 전북 현대와 승부를 벌이게 됐고 전북을 꺾고 4강에 진출할 경우 성남FC와 수원 삼성전 승자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전북 현대 FA컵 8강전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부산의 홈구장인 구덕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MBC 6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를 앞둔 시점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 조성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권력형 성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장마와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발빠른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하루 사이 8건 더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가 신고된 8건 모두 가정 내 싱크대나 세면대 하수구, 물탱크, 저수조 등에서 유충 추정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주로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이나 돼서야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로 강한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정도로 많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한 더위가 온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도 부산의 한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난해 유난히도 장마가 짧았던 터라 올해 장마는 더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비는 잠시 그치겠지만 월요일에 금세 다시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